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흑첩스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힘든 하루였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본주의 최고의 무기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준은 직장인 기준입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나 많이 활용하지 않아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6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직장인 자본주의 무기 6가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사실 레버리지 하면 돈을 빌려오는 거라서 무서움이 많습니다. 빚을 졌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또 빚을 사용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실패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가 없으면 성장 속도나 자산을 불리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은 직장인에게 월급을 거의 필수 생활 플러스 약간의 돈만을 더 주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을 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고연봉자, 전문직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두겠습니다. 또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여러 종류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추가로 제외하였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좋은 점은 값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우량하거나 신용도가 우량하시면 3% 이자 이내로 레버리지를 연봉의 1.5배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직장운의 최고 장점은 안정성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값싼 레버리지가 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싸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자금 활용도가 명확하다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자산을 늘리는 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본주의의 첫 번째 무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 무기라서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두 번째 무기는 주식입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또 주식 투자로 자산을 늘려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무기로서 활용한다면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우량한 사업처에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일으켜서 반도체, 핸드폰, 가전 등의 물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면 거기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분은 아주 작겠지만요. 그래도 회사에서 오는 성공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따르겠지요. 꽃에는 가시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주식은 너무나도 강력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주식 무기는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무기로 작용하여 좀 더 자유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부동산입니다. 3대 생산 요소에 노동, 토지, 자본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토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에서 부동산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무기에서 부동산은 정말 막대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의 안전을 주어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안전한 지지기만 역할을 해줍니다. 재테크 책의 대가인 로버트 기요사키에서도 부동산으로 막대한 돈을 모으고 사업을 하면서 자유를 이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부동산으로 자유를 이뤄내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부동산 가격은 정말로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돈을 모은 뒤 부동산을 취직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무기가 중요한 자산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세 번째 무기로 소개드립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꼭 부동산을 무기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무기는 절약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절약은 진짜 좋지 않은 거죠. 모두가 절약을 한다면 사회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는 소비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 고용하지 못하고 고용을 하지 못하면 소비는 다시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소비를 해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까지 지금 당장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완성시키고 나서 소비를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무기로 절약을 소개드립니다. 자본주의에서 남들과 반대로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성공만 한다면 성과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절약을 무기로 장착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1에서 3번 무기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절약을 네 번째 무기로 이렇게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절약을 살펴보면 자본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정말로
단순한 본업입니다. 본업은 직장인 경제적 자유를 이뤄주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업이 잘 지탱해줘야 레버리지를 싸게 일으킬 수 있고 여러 자산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경제적 자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업은 망가지지만 않으면 또 한국 사회의 구조상 정규직이면 쉽게 해고하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안정성을 보장해줍니다.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 이상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해서 월급을 줌으로써 생활과 투자금을 마련하게 해주고 값싸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해주고 안정성을 보장해주며 주식 및 부동산을 과감하게 매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무기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기는 부업입니다. 본업만으로 약간 부족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 부스팅을 가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폭제가 필요한데 부업은 그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본업 플러스 부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자영업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 잘 되는 자영업자는 아니겠지요. 특히 규모 있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본업과 부업을 같이 일하면 더욱더 돈을 모을 수 있고요. 자본이 최우선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부업을 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무기 6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